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화재 예방과 소방법 제1강이 되겠습니다. 그죠? 각종 위험물의 화재에 대한 내용, 화재 예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교재 보니까 각종 위험물의 화재 예방, 1번에 각종 위험물의 화재 예방. 1번에 보시면 각종 위험물의 화재 예방. 각종 위험물의 화재 예방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화재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화재.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화재라고 하는가?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을 우리가 화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현상, 그 다음 인위적인 현상, 자연적,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인위적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생명, 재산, 신체, 그죠? 인간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재난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재난, 그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인간의 신체, 생명,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재난을 우리가 화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인재의 일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죠? 예방할 수도 있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 소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소화 작업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에 의해서 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암세포 같은 경우에도 거의 99%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 화재 같은 경우에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엔 초기 소화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보면 연소의 정의가 나옵니다. 연소의 정의가 나온다. 이것은 우리가 큰 1번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연소의 정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연소라고 하면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산화 반응도 되지만은, 그죠? 열을 많이 방출을 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해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도 이야기는, 발열 반응,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산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화학적인 개념에서 한번 볼까요? 그죠? 화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보면 이 산화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연소에 대한 개념은 첫 번째로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수소를 잃는 반응, 그죠? 수소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그죠? 수소를 잃어버리는 반응,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반응, 그 다음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그죠?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우리가 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뭡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소의 정의에서 보면 열은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빛을 발하지 않는 것도 있고 빛을 발하는 반응도 있는데요. 빛을 발하지 않는 반응을 우리가 무염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염 반응. 빛을 발하지 않는 반응을 우리가 무염 반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반응을 우리가 무연 발연 반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연소에 대한 개념에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죠? 첫 번째, 연소의 정의에서 보면,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갈로 1번 해가지고, 완전연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완전연소. 이 완전연소라고 하는 의미는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그죠? 가연 성분이 완전히 산화되는 연소. 완전연소라고 하면, 산소가 충분하다. 그죠? 산소가 충분하다. 가연성 물질, 가연물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완전히 산화되는 연소. 그죠?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 가연물이 완전히 산화되는 연소. 이것을 우리가 완전연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산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연 성분이 배출해서 가연 성분이 없다. 그죠? 가연 성분이 없다. 이와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가연 성분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 연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가 완전 연소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2가 나오는 것이다. 수소가 연소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H2O가 되는 것이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전에 원소의 수와 반응 후의 원소 수는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탄소가 한 개, 그 다음 산소가 2개. 자, 그런데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1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황이 연소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SO2가 나온다. 자, P가 연소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P2O5가 나온다. P2O5.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인이 2개가 되니까 2몰이 되는 것이고, 산소는 2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우리가 연소를 일으킨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Na2O가 되는 것이다. Na2O.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나트륨 2개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연소를 했을 때는, 그죠? 마그네슘 한번 해볼까요? 그죠? 마그네슘이 연소를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MgO가 나오는 것이죠. MgO. 그래서 이것도 우리 2분의 1. 그 다음 알루미늄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Al2O3가 됩니다. Al2O3.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 2개. 요거는 우리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완전연소 반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물에서는 여러분께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완전연소에 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그죠? 두 번째로 보면, 갈로 2번에 보면 불완전연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완전연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의 연소 반응식을 적으라고 하면 완전 연소하는 그와 같은 반응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는 불완전 연소라고 하면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연 성분이 불완전하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연 성분이 불완전하게 연소하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배출되는 가스 중에서 가연 성분이 빠져나온다 이 말이야. 가연 성분이 있다. 그죠? 가연 성분이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불완전 연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CO가 나온다.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CO가 된다.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다시 탈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라고 하면 다시 공기 중에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CO2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요것은 우리가 가연 성분이죠. 가연 성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요거는 불연 성분입니다. 이산화탄소는 불연 성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연 성분이 빠져나올 때, 자, 이와 같은 반응을 우리가 불완전 연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는가? 그죠?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불완전 연소를 일으키는 불완전 연소의 발생 원인, 그죠? 발생 원인.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발생 원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기억이라고 할까요? 그죠? 첫 번째로 보면 산소 공급원이 부족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산소가 부족할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산소가 부족할 때, 두 번째로 보면 연소실, 그죠? 주위의 온도, 타고 있는 물질의 주위의 온도, 주위 온도라든지, 그죠? 연소실의 온도가 낮은 경우에 우리가 불완전 연소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기구가 적합하지 않을 때, 또 가스 조성이 맞지 않을 때, 그죠? 가스 조성이 맞지 않을 때, 여기에서 가스 조성이다라고 하면 가연성 가스하고 공기와의 혼합 비율을 우리가 가스 조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조성이다라고 하면 가연성 가스와, 그죠? 가연성 가스와 공기와의 혼합 비율, 그죠? 혼합 비율. 이것을 우리가 조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용, 환기, 그죠? 환기, 그 다음 배기, 배기 불충분할 때, 배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꽃이 냉각되었을 때 이와 같은 내용들도 있지만, 그죠? 불완전 연소의 발생 원인,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불완전 연소의 발생 원인, 요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요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여기다가 별표 3개 해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문구 보시면 두 번째로 보면 연소의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소의 조건. 두 번째로 보면 연소의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연소의 조건. 이 연소의 조건이라고 하면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조건이 우리가 가연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연물. 그 다음에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됩니다. 산소 공급원.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화원이 있어야 되겠죠. 점화원. 그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연소의 3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소의 3요소. 이것을 우리가 연소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요소. 그러니까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점화원이 있어야 되고,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연소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그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그 다음에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쇄 반응.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그죠? 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연소의 4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소의 4요소. 이것을 우리가 연소의 4요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연소의 4요소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연물이 있다. 그죠? 가연물. 말 그대로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자, 여기에서 연소가, 그죠? 가능한 물질,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죠?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가연성 물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목재라든지, 그죠? 목재, 그 다음에 종이, 그 다음에 석탄, 그죠? 이와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위험물에서 제4류 위험물이 되는 것이죠. 그죠? 아세톤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가솔린이라든지, 주유 취급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료, 경유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우리가 액체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체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수소라든지 C2H2 아세틸렌이라든지 CH4 메탄이라든지 C2H6 에탄이라든지 C3H8개 프로판이라든지 C4H10이라든지 부탄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보면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 뭐 어떠한 내용들이 가연물이 될 수 있는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연물이 되려고 하면 뭐 어떠한 성질을 갖추어야 가연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소열, 그죠? 첫 번째로 연소열, 그 다음에 반응열이 어떠할수록 연소열, 반응열이 클수록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 타려고 하면 열이 축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열 전도가 잘 되어버리면 잘 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은 어떻게 되는가?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활성화 에너지. 이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된다. 이 말.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된다. 그죠? 산소와 친화력이 어때야 되는가?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표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표면적이 커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표면적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산소와 접촉 면적이 크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면 가염물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연소열, 어떠한 물질이 타게 되면, 그죠? 어떠한 물질이 타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물론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탄소가 이산화탄소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완전 연소 반응에서, 그죠? C 플러스 O2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이 연소열이라고 하면 C 플러스 O2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CO2가 되면서 여기에서 열을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97,000, 그죠? 97,000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97,000 킬로칼로리 per 몰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연소열 또는 반응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요것을 우리가 연소열, 반응열이 커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이 연소를 일으켰을 때 열을 얼마만큼 방출을 시키는가, 그죠? 얼마만큼 방출을 시키는가. 이것을 연소열, 반응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요거 보면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구리선이다. 그죠? 구리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는 마른 나무 가지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다가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가열을 한번 시켜보자.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가열을 시켜보자. 자, 그러면 이 끝부분에 초콜릿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죠? 초콜릿을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이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열을 이쪽으로 전달시켜 버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마른 나무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열이 전달되지 못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열이 축적이 일어난다. 열이 축적이 일어나게 되면 잘 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구리선은 잘 안 타죠. 그죠? 그러면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불이 붙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뭇가지가 가염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물질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자, 요것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성화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로축을 우리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축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적인 개념, 거리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하자라고 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면 반응을 개시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반응을 개시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예를 들어 가지고 A 플러스 B 물질을 우리가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되면 빨리 이렇게 C 더하기 D로 이렇게 빨리 넘어와 버리겠죠. 그죠? 자,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경우가 작은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것보다도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상태가, 그죠? 반응이 잘 일어난다. 산소와 친화력이 좋을 것.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표면적이 넓을 것.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께 이 연쇄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어떠한 반응을 연쇄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연소열, 반응열 이건 아실 것이고, 그 다음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된다. 그 다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요 관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별표 2개로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다. 그죠? 두 번째로 보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이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우리가 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타지 않는 물질, 그죠? 불연성 물질을 여러분께서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불연성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산소와, 그죠? 산소와 이미 완결된 반응 물질, 그죠? 반응 물질. 산소와 이미 완결된 반응 물질. 자, 예를 들어 가지고 CO2가 있겠고, SO2가 있겠고, P2O5가 있겠고, 이와 같은 물질들은 산소하고 이미 화학적으로 산소와 이미 완결된 반응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질소산화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소산화물. 이 질소산화물은 이 질소산화물은 왜 반응물이 될 수가 없는가? 그죠? 왜 반응물이 될 수가 없는가? 이 물질은 우리가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연물이 될 수가 없다. 자, 여기에서 질소산화물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질소산화물이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NH4NO3, 그죠? NH4NO3, 질산암모니움 이와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N2라고 하는 물질하고 더하기 O2라고 하는 물질이 서로 섞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질소산화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영족원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주기율표에서 그죠? 주기율표에서 영족원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영족원소들은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크립톤이라든지 엑스이 크세논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이와 같은 물질들이 영족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영족원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비활성 기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불활성 기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불활성 기체다. 영족원소, 비활성 기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불활성 기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죠? 활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활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화학적으로, 그죠? 화학적으로 반응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을 우리가 활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영족원소는 체외곽 전자가 8개로 안정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헬륨은 2개가 되겠죠. 그죠? 체외곽 전자가 8개로 안정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떠한 원소하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요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요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별표 3개 하셔가지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그죠?
두 번째로 보면 산소 공급원이다. 두 번째로 산소 공급원. 두 번째로 산소 공급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연소를 일으키려고 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21%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1%로 산소가 존재해야만 우리가 연소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공기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겠죠? 그죠? 공기. 공기 속에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산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산화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제. 이 산화제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용어 배우셨죠? 그죠? 산화라고 하는 용어. 그래 다른 물질과 쉽게 산소하고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산화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위험물에서 산화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1류 위험물, 그 다음에 제6류 위험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1류는 산화성 고체, 제6류는 산화성 액체,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 1류와 6류는 이 둘 다 자신은 타지 않는 물질입니다. 1류와 6류 위험물은 자신은 타지 않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다시피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그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라고 하면 물질 속에 산소를 이미 물질 속에 산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 속에 산소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뭡니까? 산소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소라고 하면 물질 속에 산소가 없더라도, 그죠? 산소가 없더라도 물질 속에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더라도 스스로 반응을, 그죠? 스스로 연소 반응을 일으킨다. 그죠?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기 반응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위험물에서 보면, 그죠? 위험물에서 보면 어떠한 물질이 되는가 하면 제5류 위험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5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질산 에스터유, 그죠? 질산 에스터류, 그 다음에 나이트로글리세린, 그죠? 나이트로글리세린.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우리가 노벨이 발명을 했는데요.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우리가 주 원료로 사용을 해서 지금 현재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주 원료가 나이트로글리세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로셀룰로스, 그죠? 나이트로셀룰로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산소 공급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죠? 세 번째에 대한 내용.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에 대한 내용. 세 번째에 대한 내용,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점화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화원. 그죠? 점화원. 이 점화원을 여러분께서 암기하실 때는 점, 나고, 그죠? 점, 나고, 충전,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단정, 복자.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암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여기에 점자를 딴 것이죠. 점자. 그죠?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화. 이것은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나체라고 이야기하죠. 나화라고 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불꽃을 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고열물. 이 고열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백열등 같은 경우에는 불이 들어올 때 그 손을 잡아보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열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백열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팀이 지나가는 스팀 배관의 표면, 그죠? 스팀 배관의 표면, 스팀 배관의 표면,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점화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충격에 의한 불꽃이다. 그죠? 충격을 일으키게 되면 이 불꽃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꽃도 우리가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적인 점화원을 가리켜 정기적인 점화원. 이 정기적인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죠? 정기적인 점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또 어떻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가? 점, 나고, 충전, 단정, 복자. 정기적인 점화원, 정과단, 진우, 접서절, 열정락.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자라고 하면 과전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과단.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께서 대충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머리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과열, 그죠? 전기선에서 과열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단락, 전기 두 선이 우리가 접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지락, 누전, 접촉불량, 스파크, 절연열화, 열적경과, 전과단, 진후, 접서절, 열정락. 자,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정이라고 하면 정전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낙내. 자, 그래서 여기에 정전기에 대한 내용, 이 정전기도 우리가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전기라고 하면 미세한 에너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가 단열 압축열이라고 하면 단열 압축열, 그죠? 단열 압축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전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여섯 번째로 보면 복사열이 됩니다. 복사열, 그렇죠? 복사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일곱 번째 보면 자자가 자연발화, 그죠? 자연발화. 자,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큰 개념은 여러분들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요것은 단열 압축열이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 정전기도 점화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단열 압축열이라고 하면 줄 톰슨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열의 출입을 차단하고, 그죠? 열의 출입을 차단하고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그 내부의 온도는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사열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복사열. 이 복사열이라고 하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복사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주변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화염에서 복사열이 발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에서 우리가 복사열을 발한다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 발화는 점화원이 없더라도 스스로 불이 붙는 것을 우리가 자연 발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소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